낡은 옷차림의 남자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VIP 테이블을 요구하자 박유진은 경멸이 가득한 코웃음을 쳤. 손님, 이곳은 당신 같은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출구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몰랐던 사실은 자신이 방금 모욕을 준 그 남자가 이 거대한 외식 기업 전체를 소유한 진짜 회장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직장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이민혁은 자신의 1995년식 낡은 현대 소나타 운전석에서 빛바랜 야구 모자를 고쳤으며 서울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건축물 청담 에이펙스를 응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값비싼 최고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다. 희끗희끗한 수염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이 53세의 남자가 품고 있는 비밀은 이 거리를 걷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산 가치 3조 5천억 원을 보유한 거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식기업 명가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소유주였다. 하지만 오늘 이민혁 회장은 2천만 원짜리 맞춤형 아르마니 수트도 입지 않았고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도 차지 않았으며 그의 상징과도 같은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오지도 않았다. 오늘 그는 물이 다 빠진 낡은 청바지와 구멍난 낡은 플란넬 셔츠, 동대문 시장에서 산 닳고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타고 온 차는 그가 수십 년 전 서울 바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가난한 웨이터 시절에 몰던 바로 그 낡은 차였다. 그의 신체적 변장과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의 최측근 직원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이 계획을 위해 몇 주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다. 싸구려 염색약으로 희끗한 머리를 어둡게 염색했고 평생을 고된 육체노동으로 보낸 사람 특유의 약간 구부정한 자세까지 완벽하게 체화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자, 쇼를 시작해볼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바쁠 것도 중요한 일도 전혀 없는 사람처럼 철저히 계산된 느릿한 걸음걸이였다. 지난 2년 동안 이민혁 회장은 회사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매니저들의 태도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겉보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들에 대한 차별,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직원들을 모욕하는 행위, 그리고 그가 제국을 건설하며 세웠던 핵심 가치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이고 유독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보고들이었다. 하지만 서면 보고서는 그저 종이에 불과했다. 이민혁은 그 현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겪어보고 오만함이라는 암세포가 자신의 회사 내부에 얼마나 깊숙이 전이되었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청담 에이펙스의 웅장한 정문에 다가갈수록 이민혁은 잘 차려입은 행인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한 여성은 그와 가까이 걷지 않기 위해 노골적으로 길을 건너갔다. 레스토랑에서 막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고급 수트, 차림의 남자는 마치 이민혁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고급스러운 공기를 오염시키기라도 하는 듯 명백한 혐오감을 담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것을 직접 겪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받고 입고 있는 옷이라는 얄팍한 기준 때문에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입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금태를 두른 두꺼운 강화 유리문, 오스트리아산,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을 영롱하게 반사하는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그리고 금보다 그램당 가격이 더 비싼 이국적인 향신료와 값비싼 향수가 은은하게 섞인 향기. 이곳은 이민혁 본인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저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권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의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그 문 앞에 서게 된 이민혁은 자신이 만든 레스토랑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억압적인 심리적 효과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내부는 입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6m에 달하는 아찔한 층고,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싼 오리지널 미술품들,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테이블 배치, 그리고 대화는 은밀하게 유지되면서도 공간이 결코 적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음향 시스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이곳은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만이 속할 수 있는 곳이다. 이민혁은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메뉴판을 정리하고 있는 대략 22세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서 있는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검은색 스커트,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강지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빛 명찰. 지윤의 표정에는 이민혁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계산된 오만함과는 달리 이 젊은 직원의 눈빛에는 그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는 결연함과 취약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려 30년 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웨이터로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뛰며 뼈 빠지게 일하던 청년 시절 자신의 얼굴에 서려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서 오십시오. 지윤이 거리에서 그가 받았던 그 수많은 경멸의 시선들과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진심 어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이민혁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에 내심 놀랐다. 입구에서부터 불과 몇 미터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그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명백히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그의 낡은 옷차림을 은밀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윤은 다른 모든 VVIP 고객들에게 보여주었을 법한 똑같은 프로페셔널한 정중함으로 그를 응대하고 있었다. 테이블을 하나 잡고 싶은데요. 이민혁은 말투를 미세하게 바꿔 고된 노동을 하는 서민층의 억양을 연기했다. 이곳 음식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물론입니다, 손님. 혹시 예약은 하셨는지요? 아니요, 예약은 못했는데 혹시 빈자리가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지윤은 예약 시스템이 띄워져 있는 세련된 태블릿을 빠르게 확인했다. 기기 너머로 언뜻 보아도 레스토랑은 완전히 만석이었고 대기 명단은 몇 주 치나 밀려 있었다. 이민혁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의 예약을 영구적으로 꽉 차 있게 만드는 그 치밀한 희소성 전략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죄송하지만 손님, 향후 3주간은 예약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윤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막바지 취소권을 위한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자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계획 2단계를 준비했다. 꽉 찼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예외를 두실 수는 없을까 해서요. 보아하니 VIP 테이블 몇 개는 비어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요청이었다. 오직 그 자리에 앉는 특권만으로 기본 100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VIP 테이블들은 그 살인적인 가격표 때문에 거의 항상 몇 자리씩은 비어 있었다. 이민혁은 당일 아침 본사 집무실에서 이미 정확한 수치를 보고받았기에 이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윤은 잠시 머뭇거렸다. VIP 테이블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격을 갖춘 고객이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을 상처 주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 VIP 테이블은 특별한 별도 예약이 필요하고 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결코 무시하는 투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얼마나 하는데요? 이민혁이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순박한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테이블 기본 차지 차지만 100만 원이며 식사와 주류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민혁은 마치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했다. 비싸긴 하네요. 하지만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지우는 자신을 위해 큰맘 먹고 특별한 호사를 누리려는 듯한 이 소박한 손님을 기꺼이 돕고 싶다는 듯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이민혁이 특별한 날이라고 발음한 방식에는 그녀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럼 저희 총괄 매니저님께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윤이 리셉션 구역 뒤쪽에 위치한 프라이빗 오피스로 향하며 말했다. 이민혁은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몸짓에 밴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다른 직원들이 그녀에게 표하는 진심 어린 존중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상당히 경쟁적이고 유독할 수 있는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지윤이 동료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고, 이는 그녀의 훌륭한 인성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이민혁은 평범한 고객의 시선으로 자신의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웨이터들이 고객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태도를 바꾸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명백한 부자들에게는 과도하게 굽실거리며 아부했고, 상류 중산층에게는 기계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예의를 갖췄으며,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간신히 참아준다는 듯한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를 깊이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한눈 팔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일부 직원들이 그를 쳐다보는 방식이었다. 은밀한 속삭임, 조롱 섞인 비웃음,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명백히 암시하는 경멸적인 제스처들. 이곳은 그의 비전과 그의 피땀 어린 돈으로 지어진 그 자신의 레스토랑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완벽한 불청객이자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진 몇 분 후, 지우는 한 여성과 함께 돌아왔다. 이민혁이 인사팀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에서 즉시 알아본 얼굴, 바로 청담 에이펙스의 총괄 매니저이자 그가 가장 심각한 불만 신고들을 받았던 장본인 박유진이었다. 박유진은 38세의 여성이었다. 웬만한 평균 직원의 석 달치 월급보다 비쌀 것이 뻔한 샤넬 트위드 수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세련된 로우번으로 우아하게 빗어 넘겼고,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몹시 비싸 보이는 보석을 착용했으며, 수년 동안 우아하게 남을 위압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온 사람 특유의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혁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인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멸, 길을 걷다 구두 밑창에 묻은 불쾌한 오물을 발견했을 때나 지을 법한 역겨움 그 자체였다. 손님, 유진이 겉으로는 격식을 갖췄지만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VIP 테이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민혁이 특별한 사치를 누리러 온 평범한 노동자의 연기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유진은 모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평가의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외양 하나하나 물이 빠진 청바지, 작은 구멍이 난 셔츠, 달아 빠진 구두, 낡은 모자를 속으로 등급 매기고 분류하는 바로 그 순간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VIP 테이블은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유진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했다. 특정한 기준의 고객이라뇨? 이민혁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듯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해 물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껏 알아듣기를 바랐던 유진을 명백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희 VIP 테이블은 일정한 수준의 격을 요구합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민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회사 소속인 이 직원은 다름 아닌 그가 직접 세운 이 레스토랑에 그가 안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해했습니다. 이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매니저님 생각에는 제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유진은 외교적으로 보이려 애썼지만 노골적인 우월감이 배어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손님께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건 확신하지만 저희 VIP 테이블은 매우 특별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지해야 할 명성과 평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명성이라. 네. 저희 VIP 고객님들은 대기업 임원, 유명 인사, 최상류층 인사들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이 공간의 배타적이고 완벽한 분위기에 돈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모든 단어를 머릿속에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 존재가 그 배타적인 분위기를 망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진은 자신이 법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몸에 밴 오만함은 신중함을 가볍게 이겨버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일정한 분위기를 기대하시는데 손님께서는 그 분위기에 기여하지 못하실 것 같군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단지 모든 장소에는 그에 걸맞은 고객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처에 손님과 같은 분에게 더 잘 어울릴 만한 훌륭한 일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이 마치 따귀처럼 허공을 때렸다. 이민혁은 상황이 굴러가는 꼴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던 지윤이 자신의 상사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명백히 분노하여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민혁은 그 순간 결단을 내렸다. 이 연극의 끝장을 보기로. 박유진 매니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에 흠칫 놀랐다.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유진을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유진은 이민혁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감지하고 멈칫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다. 저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기준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유진은 자신이 하대하던 사람에게 추궁당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빳빳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손님, 이 대화는 점점 선을 넘고 있는 것 같군요. 나중에 저희 일반 홀에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근방의 다른 식당을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민혁은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완벽한 타이밍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낡아빠진 인조 가죽 지갑을 천천히 꺼내 아주 신중한 동작으로 열고는 5만 원권 20장을 꺼냈다. 돈은 있습니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 위에 현금 100만 원을 올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진 침묵은 팽팽하고 무거웠다. 유진은 마치 지폐가 끔찍한 오염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고 지유는 일말의 희망과 깊은 걱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억누른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단골 고객님들을 위해 적절한 분위기와 물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제 돈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돈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저희 VIP 구역에서 찾는 부류의 고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유진이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그리고 이민혁은 유진이 스스로 선을 너무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다. 지우는 상사의 잔인한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숨을 헉 들이마셨다. 이민혁은 천천히 데스크 위에 돈을 집어들고 정성스럽게 접어 낡은 지갑 안에 다시 넣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등골에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소름을 돋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민혁은 그 어떤 불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이곳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문에 닿기 직전 발걸음을 멈추고 지윤을 향해 돌아보았다. 아가씨, 나를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진리를 아가씨는 알고 있군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입고 있는 옷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그 말을 끝으로 이민혁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자신이 방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찝찝한 직감을 지우지 못하는 유진과 방금 전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무서운 약속처럼 들렸다고 느끼는 지훈을 뒤로 한 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이민혁은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길모퉁이에 서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응시하며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을 걸고 있었다.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거리 모퉁이에서 이민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고통과 굳은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레스토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담 에이펙스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조명이 인도 위로 따뜻한 빛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하게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완벽한 서비스란 모든 고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라는 철학 하나로 거대한 외식 제국을 건설해냈다. 그 철학이 천박한 엘리트주의와 차별에 의해 썩어 문드러진 꼴을 목격한 그의 안에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잠입조사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저렴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머릿속에 완벽히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이번 비밀 임무를 알고 있는 회사 내 유일한 인물, 최진우 전무의 직통번호였다. 최전무, 접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가 무섭게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회장님,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이던가요? 이민혁은 눈을 감고 방금 겪었던 굴욕의 매 순간을 머릿속으로 재생했다. 최악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가 내 면전에 대고 당신은 우리 VIP 구역에 어울리는 고객이 아니라고 문자 그대로 똑똑히 말하더군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우, 100만 원을 현찰로 꺼내놨는데도 내 외모가 그들의 그 고귀한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너무나도 짙어서 이민혁은 진우가 받고 있는 충격을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맙소사, 회장님, 대체 누구였습니까? 박유진, 바로 그 박유진입니다. 우리가 보고서에서 읽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군요. 사실인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겪어보니 참담할 지경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최고 경영진 전원 비상소집회의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 당신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장 법무팀과 인사팀 최고 책임자들을 연결하세요. 우리 회사의 모든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문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산하 모든 레스토랑에서 접수된 고객 및 직원 차별 행위에 대한 상세한 불만 신고 내역을 모조리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요? 이민혁은 자신이 곧 내뱉을 말이 자기 회사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알고 잠시 침묵했다. 네, 제 CEO 사직서를 준비하십시오. 뭐라고요? 최진우의 목소리가 몇 톤이나 높아졌다. 회장님, 잠깐만요.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진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만약 내 회사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짓밟는 쓰레기 같은 곳으로 전락했다면 나는 리더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셨잖습니까? 회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 책임입니다. 이민혁이 드물게 감정을 실어 말을 끊었다. 내가 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매니저들을 고용했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한 정책들을 승인했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내 실패를 더욱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 회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물갈이할 겁니다. 차별과 갑질에 가담한 모든 관리자를 해고할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이해하는 리더십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상징적인 겁니다, 진우. 나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신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겁니다. 인간 존엄성 부문 총괄이사, Director of Human Dignity. 내 남은 경영 인생 전부를 걸고 내 레스토랑에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오늘 내가 겪었던 것 같은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이민혁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훈이 박유진과 명백히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록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는 명확했다. 지훈은 아까 그 손님 자신의 편을 들며 무언가를 항변하고 있었고 유진은 방어적으로 손짓하며 윽박지르고 있었다. 진우, 하나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저 안에 강지윤이라는 젊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쓰레기 취급할 때 유일하게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해준 직원입니다. 그녀의 인사 기록과 현재 상황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녀가 겉보기만큼 진실된 사람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그녀에게 진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회를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이름, 모를 낯선 이에게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고결한 인성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조직의 리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혁이 계속해서 식당 내부를 관찰하는 동안 지윤과 유진 사이의 갈등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지윤의 제스처는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상황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다. 반면 유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랫사람에게 도전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진우. 이민혁이 말을 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사의 몸집을 불리고 이익을 쫓는 데만 혈안이 된 나머지 내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그 고귀한 가치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30년 전 내가 바닥에서 웨이터로 시작했을 때 언젠가 성공해서 내 식당을 갖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막 노동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억만장자 재벌 회장님과 똑같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그런 진정한 환대의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죠. 이민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유진 같은 매니저들이 내 레스토랑을 오만하고 콧대 높은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대가는 뭡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많이 굴욕을 당하며 쫓겨났을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매니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량한 직원들이 짓밟히고 모욕당했을까요? 지역사회와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날려버린 걸까요? 최진우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이민혁이 스스로 발견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기다려주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진우, 내가 아까 저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분장해서 있을 때 아주 끔찍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를 평범한 인류애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격리시켜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취약해지고 겉모습으로 섣불리 재단당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 느낌이 어떻던가요? 천천히 숨이 막혀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 하나, 우월감에 찬 제스처 하나, 편견으로 가득 찬 단어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후벼 파는 비수 같더군요. 매일매일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감조차 안 잡힙니다. 이민혁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손님들이 식당 문을 나서며 요리와 서비스의 완벽함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고 동시에 자신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진우,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성공이란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진정한 성공이란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는 약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배워야만 했던 교훈입니다. 이제 나에겐 내가 평생 이룩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끔찍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혁은 식당에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했다.
내일, 진우, 우리는 혁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식업계 전체를 뒤집어 엎을 혁명 말입니다. 진심을 다한 환대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단지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얼마나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일 겁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내 평생 지금보다 더 확신에 찬 적은 없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내가 인지도 못한 채 잃어버렸던 것들, 나의 인류의 공감 능력,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법무팀과 인사팀을 호출하는 것 외에 오늘 밤 제가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회사의 차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전면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십시오. 잠재, 고객의 이탈,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비용, 법적 소송 위험,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하세요. 이따위 얄팍한 오만함이 도덕적으로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얼마나 멍청하고 자해적인 짓인지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낱낱이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민혁은 다시 한번 식당 안을 쳐다보았다. 지윤이 노부부 고객을 안내하며 아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깊은 예의와 존경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유진이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그 끔찍한 경멸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네, 주요 언론사에 전부 연락을 취하십시오. 내일 오후 외식업계의 만연한 차별 행위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낱낱이 밝히고 우리가 도입할 파격적인 변화를 세상에 공표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도전장을 던질 겁니다. 회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한번 세상에 공표하고 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나 스스로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변화를 너무나도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훗날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세운 새로운 기준을 훼손할 수 없게 대못을 박을 겁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자신의 낡은 소나타 옆에 몇 분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오늘 겪은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을 갈무리하며 그는 그 굴욕이 비록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지언정 최근 몇 년간 자신이 받은 선물 중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을 쌓는데 눈이 멀어 상실했던 시야,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명감을 이 사건이 되찾아 준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차를 몰며 이민혁은 고통과 희망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추구했던 초심에서 이토록 멀리 빗나가 있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주는 고통,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 내일은 그의 기업과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회사를 확장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의 성공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무기 삼아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오늘 오후에 겪은 그런 비참한 모욕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작정이었다. 마침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이민혁은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기업 인생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변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루한 노동자의 위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2천만 원짜리 진회색 아르마니 맞춤 수트와 이탈리아산 최고급 실크 셔츠, 웬만한 직원의 한 달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에르메스 넥타이, 그리고 오직 그만을 위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옥스퍼드 구두였다. 그의 손목에는 1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고 다이아몬드가 밝힌 순금 커프스링크는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된 전속 이발사의 2시간에 걸친 작업 덕분에 싸구려 염색약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고 은빛이 감도는 특유의 기품 있는 머리칼이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그 변신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이 우아하고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지닌 남자가 불과 24시간 전 입구 컷을 당하며 모욕받았던 그 남루한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뇌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다. 완벽하군. 이민혁이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다. 이제 박유진 매니저가 자신이 사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시간이야. 그의 거대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이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제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도로를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이 5억 원짜리 거대한 검은색 야수는 어제와는 180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길을 걷던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명차의 자태를 감상했고, 다른 업장의 발레 파킹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며, 어제 이민혁을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넜던 그 에르메스 가방의 여성은 이제 부러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의 차를 쫓고 있었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의 상징 하나만으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명이었다. 청담 에이펙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파급력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발레 파킹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차로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문을 열었고, 아침 식사를 하던 다른 부유한 고객들조차도 누가 저런 어마어마한 차에서 내리는지 보기 위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직원들은 차에서 내리는 남자가 이 거대한 체인의 최고 존엄 이민혁 회장이라는 것을 0.1초 만에 알아차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민혁은 공간의 단 1cm조차 모두 자신의 소유임을 인지하는 지배자 특유의 압도적인 자신감을 뿜어내며 레스토랑의 크리스털 유리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레스토랑 내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고객들의 우아한 대화 소리는 칼로 무자르듯 뚝 끊겼고,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척추를 꼿꼿이 세우며 군인처럼 도열했으며, 바짝 긴장한 인식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전체 공간을 휩쓸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아침 예약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혼란이 떠올랐다. 이 엄청난 아우라를 뿜어내는 남자에게서 묘하게 낯익은 기운이 났지만, 어제의 그 남루한 남자와 매치시키기에는 뇌가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필사적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녀는 어제 남루한 복장에 그 남자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한치의 다름없는 진심, 어린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훌륭한 그녀의 태도는 다시 한번 이민혁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지윤 씨. 이민혁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답했다.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총괄 매니저와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정확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혁입니다. 지윤은 두 번 눈을 깜빡였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아니 그룹 전체 직원이 모를 리가 없는 이름이었지만 아직 눈앞의 현실과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민혁 회장님. 지윤이 매니저실로 향하는 동안 이민혁은 자신의 등장에 반응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은 그룹의 창업주인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처럼 허둥지둥 작업 공간을 정리하며 극도로 격식을 차렸다. 아직 회장의 얼굴을 모르는 말단 직원들조차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는 자동 반사적으로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취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운영하는 이 공간 내부에 사회적 계급주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었다. 이런 생생한 현장은 회장석에 앉아 보고서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약 5분 뒤 지윤이 박유진 매니저를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이민혁은 그 오만하기 짝이 없던 매니저의 견고한 세상이 얼마나 스펙터클하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이민혁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박유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벽에 전속력으로 충돌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벼락 맞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은 불과 몇 초 만에 스펙터클한 표정의 변천사를 보여주었다. 처음엔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대한 당혹감, 그 다음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서서히 밀려오는 충격적인 인지,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이 뜻하는 바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덮쳐오는 절대적인 공포까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어찌나 무섭게 빠져나가는지, 누군가 그녀의 혈관에 구멍을 뚫어
피를 모조리 뽑아내버린 것 같았다. 회장님, 그녀가 더듬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려 주변에 있던 직원들조차 눈치를 보며 힐끔거릴 정도였다. 오신다는 말씀을 전혀 못 들어서 저희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박유진 매니저? 이민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소름 끼치는 살벌한 차분함이 깔려 있었다. 사냥감을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넣은 최상위 포식자만의 여유로우면서도 치명적인 목소리였다. 유진은 뻐끔뻐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그런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지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권력의 역학관계를 뜬 눈으로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님, 오시는 줄 알았더라면 회장님의 격에 맞는 완벽한 의전을 준비했을 텐데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손님을 사람답게 존중하라고 급조한 교육이라도 시켰을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그 역겨운 차별 규정을 감추기라도 했을 겁니까? 그도 아니면 당신의 그 썩어빠진 진짜 본성을 평소보다 더 철저히 가면 속에 숨겼을 겁니까? 이민혁의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히 정수리를 내리찍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주변 구역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레스토랑의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회장님,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유진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밴 끔찍한 공포는 감출 수가 없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그 넓은 공간을 자신의 묵직한 카리스마로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럼 내 아주 선명하게 그 빈약한 기억력을 되살려주지. 바로 어제 오후 한 남자가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썼고 당신들의 그 잘난 VIP 테이블 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100만 원의 현찰을 쥐고 있었지. 기억납니까? 유진의 얼굴이 붕괴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빌딩이 폭파되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양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자신이 파놓은 덫의 끔찍한 실체를 유진이 마침내 깨닫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했다. 그게 회장님. 그녀는 충격으로 뇌회로가 완전히 정지된 사람처럼 의미 없는 헛소리만 입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 남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박유진 매니저. 당신이 감히 내 면전에 대고 VIP 구역에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며 쓰레기 취급했던 바로 그 남자. 내 존재 자체가 당신들의 고귀하고 배타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킨다며 매몰차게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인간을 오로지 껍데기만으로 평가하고 벌레만도 못하게 짓밟았던 그 대상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뒤이은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에어컨 모터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다. 홀의 모든 직원이 호흡마저 멈춘 채 이 공간의 역사를 영원히 재정의할 이 살벌한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지윤이었다. 갑작스런 깨달음에 휩싸인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회장님이 어제 오셨던 그 손님? VIP 테이블을 찾으셨던 그분이셨나요? 이민혁이 몸을 돌려 지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유진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졌다. 정확합니다. 지윤 씨,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당신에게 약속하건대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진심 어린 존중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 그 가슴 따뜻한 친절은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반실성 상태에 빠진 유진을 응시했다. 박유진 매니저, 나는 지난 2년 동안 내 소유의 레스토랑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차별 행위에 대한 불만 신고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급을 나누는 매니저들, 천박하고 배타적인 엘리트주의 환경을 조장하는 자들, 내가 이 기업의 기둥으로 세웠던 핵심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당신 같은 자들에 대한 보고서들 말입니다. 이민혁은 천천히 홀 중앙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최고급 대리석 위로 울려 퍼지는 그의 구두 발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현실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직접 위장을 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겪은 일은 나의 최악의 상상을 확인시켜 준 것을 넘어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밑바닥을 보여주었소. 그는 경련을 일으키듯 덜덜 떨고 있는 유진의 바로 코앞에 멈춰섰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 같은 부류는 우리가 찾는 고객이 아니다라고 똑똑히 말했지. 내 태도가 불량해서도 아니고 내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가 입은 낡은 옷과 허름한 행색단 하나 때문이었어. 당신은 나를 하등한 벌레 취급했고 내 지갑에서 나온 돈은 다른 부자들의 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취급했으며 내 존재 자체가 당신의 그 잘난 물을 흐린다고 모욕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만약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마침내 유진의 입에서 절망적인 비명이 섞인 변명이 터져나왔다. 알았다면? 내가 억만장자 회장인 줄 알았더라면? 그게 지금 당신의 변명입니까? 내 통장 잔고를 알았을 때만 나를 사람 취급하고 존중했을 거라는 뜻이요? 그 질문은 처형장에서 내리치는 길로틴의 칼날과도 같았다. 직원들은 신경질적으로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단지 박유진이라는 한 오만한 매니저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전체를 지배하던 썩어빠진 조직 문화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박유진 매니저, 진짜 문제는 당신이 눈앞에 서 있던 그 가난한 노동자를 향해 인간이 가져야 할 아주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짓밟았다는 겁니다. 부의 상징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천박한 잣대로만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역겨운 환경을 당신이 바로 이 공간에 만들어냈다는 것이요. 이민혁은 홀 중앙 데스크에 기대며 압도적인 권위와 분노가 서린 시선으로 홀 전체를 둘러보았다. 어제 내가 분장했던 그 낡은 옷차림의 손님처럼 얼마나 많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당신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했을지 상상이나 됩니까? 단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고객과 훌륭한 인재들, 그리고 진정한 교감의 기회가 얼마나 될지 짐작이나 가냔 말입니다. 유진은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참담한 후회의 눈물이 얼룩진 화장 위로 흘러내렸지만 이미 그녀가 저지른 거대한 죄악의 대가를 씻어내기엔 너무 늦었다.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추악한 오만함은 철저히 발가벗겨졌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애원했다. 당신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이민혁이 비웃음 대신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정한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타인을 바라보는 당신의 그 근본적인 인식체계를 단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다고. 당신 뼛속까지 스며든 그 지독한 편견과 오만함을 지워낼 수 있습니까? 초라하게 입고 온 사람을 외형이 아닌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냔 말입니다. 이민혁은 그 질문이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밝히도록 잠시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어쩌면 당신도 바뀔 수 있겠지, 박유진 매니저. 하지만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 지켜봐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는 홀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직원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순간부로 총괄 매니저 박유진을 즉각 해고합니다. 단순히 어제 나에게 저지른 만행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차별과 혐오의 시스템을 뿌리내리고 우리 기업의 명성과 핵심 가치를 철저히 훼손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최종 판결이 선고되자 레스토랑 전체에 거대한 동요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유진은 사시나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소지품들을 챙겼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퇴장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오만한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순간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민혁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과 이 당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이민혁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지윤에게 다가갔다. 지윤 씨, 저와 잠시 본사 회장실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민혁의 본사 회장실은 건물 최상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지만 묘하게도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와 세심하게 큐레이션된 고가의 미술품들이 화려하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지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공간의 스케일에 압도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은 회장실의 모든 디테일을 훑고 있었다. 웬만한 외제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역대 대통령들이나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수십 년간의 눈부신 성공을 증명하듯 벽을 가득 채운 각종 기업 상패들. 자, 편하게 앉아요. 이민혁이 유리 테이블을 중심으로 놓인 푹신한 소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억만장자 회장이라는 타이틀에서 예상되는 엄격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편안하고 친근한 태도였다. 마실 것 좀 내올까요? 커피, 미네랄 워터, 주스, 물. 물이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윤이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민혁은 수입산 크리스털 보틀에서 두 잔의 물을 따라 건네고는 그녀의 맞은편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았다. 강지윤 씨, 먼저 당신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민혁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입을 열었다. 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노동자의 행색으로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 거대한 건물 안에서 나를 한 명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대우해준 사람은 오직 당신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내게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내게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성 그 자체였기 때문일 겁니다. 지윤은 이 거대한 기업의 오너가 그토록 직설적이고 개인적인 칭찬을 쏟아내는 것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업무 매뉴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틀렸습니다, 지윤 씨. 당신은 업무 매뉴얼 따위는 아득히 뛰어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내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을 때 당신만은 진심 어린 미소와 예의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민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의 99%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여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땡전 한 푼 이득을 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돈이 많은 VIP 고객에게 베풀 법한 똑같은 예의와 존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강지윤 당신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지윤은 쏟아지는 극찬의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줄 수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인성을 알 수 있다고요. 할머니께서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군요. 이민혁이 활짝 미소 지었다.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나 일했습니까? 앞으로의 꿈은 뭐죠? 지윤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낱 파트타임 직원의 사적인 삶에 왜 이토록 관심을 갖는지 의아해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입사한 지는 8개월 되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주말 홀서빙 보조로 시작했는데 리셉션 데스크 자리가 비었을 때 박유진 전 매니저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엔 주로 뭘 합니까? 학교에 다닙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학비를 벌고 부모님 짐을 덜어드리려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혁은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었다. 심리학, 그녀가 사람을 대하는
그 깊은 통찰력과 태도가 단번에 설명되는 대목이었다. 심리학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지윤의 눈빛이 생기로 반짝였다.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가 직원과 고객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 내의 권력 역학이 어떻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기도 하는지 연구하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흥미롭군요. 이민혁은 등바디에 기대며 눈을 반짝였다. 그럼 조직 심리학도의 관점에서 우리 레스토랑의 조직 문화에 대해 어떤 점들을 관찰했습니까? 지윤은 아래십수를 깨물었다. 자신의 본성과 고용주를 향한 비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심정일 것이다. 완벽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민혁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방금 박유진 매니저가 해고당하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 알겠지만 나는 정치적인 아부나 거칠애가 아니라 뼛속까지 날것인 진실을 원합니다.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는 분명 환상적인 장점들이 많습니다. 음식의 수준은 경이롭고 시설은 숨이 멎을 듯 훌륭하며 많은 동료들이 따뜻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수준과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 차별의 논리는 끔찍하게도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민혁이 몸을 바짝 당겨 앉았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제 회장님께서 평범한 행색으로 오셨을 때 혐오감을 드러낸 건 비단 박유진 매니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수많은 직원들이 입을 가리고 웃고 비아냥거리고 회장님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쁜 직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레스토랑 전체의 공기가 그런 끔찍한 차별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민혁의 격려, 어린 눈빛에 힘입어 말을 이었다. 주방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 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 특히 관리자급들은 그 주방 직원들을 2등 시민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깔봅니다. 직급의 차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출신 계급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카스트 제도가 이 식당 안에 존재합니다. 이민혁은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현실에 가슴을 부여잡고 싶은 고통을 느꼈다. 지윤 씨 본인도 그런 차별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 주방 보조로 들어왔을 때 몇몇 직원들은 제 행색을 보고 제가 여기서 절대 버티지 못할 거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박 매니저님이 저를 리셉션으로 발탁한 것도 제 잠재력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요? 어떤 언어를 할 줄 압니까? 한국어, 영어, 불어를 구사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분들이 오실 때 다양한 언어로 응대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민혁은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탈리아어까지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죠? 제가 맡은 일에서 완벽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려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어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의 방식이 담겨 있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이민혁은 벌떡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굽어보았다. 지윤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회장님. 만약 당신에게 이 회사의 썩어빠진 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권한이 주어진다면 고객의 출신이나 옷차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한 대우를 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실행하겠습니까? 지윤은 잠시 침묵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강도 높은 의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서랍 속에만 처박혀 아무도 읽지 않는 형식적인 차별 금지 규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실천되는 살아있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완벽한 통찰력에 압도당하며 몸을 돌렸다.
계속해봐요. 지유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말을 이었다. 빽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실력과 잠재력, 인성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보복에 두려움 없이 사내 차별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익명 보고 시스템을 즉각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고객이 어떤 차를 타고 오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자신은 진심으로 환영받고 존중받는 인간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 직원에게 뼈에 새기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민혁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존경심을 담아 지윤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지윤 씨. 당신이 방금 나열한 그 계획들은 정확히 내가 내일부터 당장 우리 회사 전체에 뜯어고치려고 했던 바로 그 혁명적인 개혁안들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이십니까? 내 모든 걸 걸고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통찰력과 현장 바닥의 현실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 부조리한 차별을 직접 겪어보고도 결코 세상에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 돈과 지위에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유는 이 대화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눈만 둥그렇게 떴. 강지윤 씨, 나는 당신에게 우리 회사에 완전히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그룹 조직 문화 및 인간 존엄성 총괄이사 Director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Human Dignity로 임명하겠습니다. 당신은 회장인 나와 직접 독대하며 이 레스토랑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명가 호스피탈리티 그룹 전체를 뒤바꿀 것입니다. 네, 회장님, 저는 이제 겨우 대학교 4학년 학생일 뿐입니다.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도 전혀 없고 당신은 종이 쪼가리 스펙보다 1000만 배는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혁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당신에겐 고결한 진실성이 있고 권력자들이 애써 외면하던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비전이 있습니다. 학업 걱정은 마세요. 조직 심리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회사가 당신의 모든 학비를 전액 지원할 겁니다. 당신의 학업 자체가 우리 회사를 위한 가장 훌륭한 업무의 연장이 될 테니까요. 지유는 충격에 휩싸여 말문을 잃었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 주세요. 어제 당신이 돈 한 푼 없어 보이던 그 초라한 노인에게 보여주었던 인간에 대한 기본적 애정과 헌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기업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리더십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장님,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수락하겠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나를 도와줘야 할 첫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 오전 전 직원 비상 소집 회의를 열 겁니다. 우리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침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혁명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당신처럼 숨겨진 훌륭한 인성을 지닌 옥석 같은 직원들이 누구인지, 반대로 즉각적인 사상 개조가 필요한 썩은 사과들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일을 도와줘야겠습니다. 이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합니다. 나의 훌륭한 파트너. 지유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일어나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트너. 감격에 목이 맨 그녀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회장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이민혁은 드디어 자신의 성공을 진짜 인간다운 가치로 탈바꿈시켜줄 완벽한 동지를 찾아냈음을 확신했다. 마침내 세상의 룰을 바꿀 위대한 혁명이 막을 올렸다. 다음 날 오전 8시 명가 호스피탈리티 그룹 본사의 대형 대강당은 단 하나의 빈 좌석도 없이 수백 명의 직원으로 가득 찼다. 총괄 셰프부터 말단 식기, 세척 담당자까지, 지역 본부장부터 주차 요원까지 직급과 부서를 불문하고 청담 에이펙스의 전 직원이 이민혁 회장이 선포한 우리 조직의 근간을 뒤바꿀 중대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대강당을 짓누르는 긴장감은 마치 숨이 막힐 듯 팽팽했다. 불과 24시간 전 벌어졌던 총괄 매니저 박유진의 충격적인 즉각 해고, 사건은 이미 산불처럼 그룹 전체로 번져나간 상태였다. 어떤 이들은
피해 숙청이 시작될까봐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드디어 이 썩어 빠진 조직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일말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민혁은 최진우 전무와 법무팀, 인사팀, 고위 임원진들을 대동하고 강당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강지윤이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평범한 리셉션 데스크 알바생이었던 그녀는 오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다운 압도적인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하게 강당을 울리는 이민혁의 목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에 대해 그 어떤 가식도 없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강당 중앙의 무대 위로 올라서며 카리스마 넘치지만 모두의 시선을 끌어안는 넓은 품을 지닌 리더의 자세를 취했다. 지난 사흘 전 나는 우리 레스토랑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차별 행위에 관한 수많은 고발 보고서들의 최종본을 읽었습니다. 직원의 출신, 고객의 행색, 말씨, 겉으로 보이는 재력만으로 사람을 나누고 짓밟는다는 그 참담한 보고서들은 내가 30년간 피땀 흘려 세운 이 회사의 존립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었습니다. 강당 전체에 식은땀 흐르는 소리가 들릴 듯한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 이민혁은 장례를 진정시키듯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서류 쪼가리나 외부 컨설턴트 따위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 내 두 눈으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엊그제 오후 나는 막노동을 마친 서민의 옷차림으로 위장하고 바로 우리의 간판 레스토랑인 청담 에이펙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잘난 돈의 광택을 벗어던진 평범한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내 온몸으로 겪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대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엄청난 폭탄이 터질 것임을 직감했다. 내가 겪은 일은 수치스럽고 끔찍할 정도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민혁의 목소리는 뜨거운 불에 달궈진 강철처럼 매섭게 벼려졌다. 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고 멸시당했으며 종국에는 총괄 매니저에게 당신 같은 부류는 이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폭언을 듣고 벌레처럼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나의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식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폭로에 헛소문인 줄로만 알았던 직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참담한 경험 속에서도 나는 기적 같은 희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민혁은 돌연 목소리를 한없이 따뜻하게 바꾸었다. 우리 조직 안에 진정한 서비스의 격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는 위대한 직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지위나 옷차림에 상관없이 눈앞의 사람을 오직 하나의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할 줄 아는 사람. 이민혁은 손을 뻗어 무대 위에 앉아있던 강지윤을 가리켰다. 그녀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지윤 씨는 어제 돈 한 푼 없어 보이던 나를 마치 재벌 회장을 대하듯 똑같은 깊은 존중과 예의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내가 누군지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라는 사람의 고결한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 그리고 올바른 조직 문화에 대한 비전이야말로 지금 우리 명가그룹 전체가 목숨을 걸고 배워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민혁은 강당에 모인 전 직원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에 나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강지윤 씨를 우리 그룹의 조직 문화 및 인간 존엄성 총괄이사 Director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Human Dignity로 전격 발탁합니다. 이 직책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어제 내가 겪었던 그 비참한 모욕이 앞으로 우리 그룹 산하 그 어떤 영업점에서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특별히 신설된 자리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지윤의 인성을 평소 잘 알고 있던 직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섞이면서 강당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을 기뻐하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이민혁은 다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승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의 뿌리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최진우 전무. 최 전무가 두꺼운 정책 서류철을 들고 연단으로 다가왔다. 지금 이 순간부로 다음의 정책들을 전 영업점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합니다. 첫째, 수습 직원부터 최고 임원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간 존엄성 및 포용적 서비스 필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매 분기 실시되며 단 한 번이라도 불참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승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긍정적인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둘째, 전례 없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이든 직원이든 단 한 건의 차별 행위라도 발생할 경우 독립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가차없는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셋째, 승진과 채용의 기준을 오직 실력과 인성,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그 어떤 학연, 지연, 겉모습에 의한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민혁은 강당의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듯 시선을 던졌다. 넷째, 전 직원의 학업과 자기 개발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명가 사내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또 한 명의 훌륭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회사가 모든 비용을 대고 투자할 것입니다. 다섯째,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서의 대표가 참여하는 직원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매달 저와 직접 회의를 열고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이 회사의 법입니다. 대강당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재무적 헌신이 뒤따르는 이 완벽한 개혁안은 직원들의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이어 지훈이 떨리지만 결연한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이민혁 회장님. 지훈이 입을 열자마자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8개월 전 제가 이곳의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 제가 감히 이 거대한 기업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공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게 될 위대한 혁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외식 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말단 직원부터 VVIP, 고객까지 배달기사님부터 식자재 납품업체분들까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한없이 귀한 사람으로 섬기는 완벽한 평등과 존엄의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지우는 무대 아래 주방 직원들과 홀 직원들을 차례로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게 밝힌 편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고 부당한 차별을 목격했을 때 직장이 날아갈 각오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오로지 됨됨이와 열정만으로 인정받는 직장, 우리가 내놓는 최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훌륭한 인간다움에 눈물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제 모든 것을 바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년의 주방 식기 세척 담당 직원 한 명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번쩍 들었다. 강 이사님, 회장님, 말씀은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같은 밑바닥 노동자들은 좀 두렵습니다. 이런 거창한 약속들이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로 끝나버리고 몇 달 뒤엔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뼈아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진우 전무에게 눈짓했다. 최 전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혁명을 위해 향후 3년간 무려 250억 원의 전용 예산을 이미 집행 완료했습니다. 교육 장학기금에 50억 원, 전 직원, 인성개발 및 서비스 교육에 100억 원, 직원 휴게실 및 복지 인프라 개선에 50억 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전담할 신규 인력 채용에 50억 원입니다. 이민혁이 덧붙였다. 게다가 이 모든 정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리 기업의 법인 정관에 영구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유행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숨을 쉬는 한 영원히 바뀌지 않을 절의 헌법입니다. 젊은 홀 서비스 직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럼 이 새로운 문화와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의 갑질을 고수하는 관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크를 당겨 대답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에게 배울 기회와 적응할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서렸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과 동료를 향한 차별과 하대, 인격 모독 행위는 단 1%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끝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직급이 무엇이든 회장님의 측근이든 상관없이 당장 이곳을 떠나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민혁이 따뜻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긍정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눈부시게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눈동자에는 의심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당 문이 열리고 모두가 쏟아져 나갈 때 수많은 직원들이 이민혁과 강지윤의 곁으로 몰려들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5년간 주방 보조로 뼈 빠지게 일해왔던 아주머니 이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지윤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강 이사님, 내 평생 주방 구석에서 썩은 무 자르듯 그림자 취급만 받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당이 모두 비워졌을 때 이민혁과 지윤은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방금 쏘아올린 거대한 변화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기분이 어떤가요, 지윤 씨? 솔직히 무섭고 압도될 것 같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차오릅니다. 회장님, 나 역시 그렇습니다. 이민혁이 미소 지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위대한 리더십은 화려한 학위나 수십 년의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당신이 어제 내게 증명해줬소. 필요한 건 정직함, 뼈를 깎는 공감 능력,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뿐이라는 걸 말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를 미친 듯이 갈망해 온 우리 직원들 모두가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윤이 전의를 다지며 물었다.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점을 예고 없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 텍스트 쪼가리들이 진짜 직원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민혁은 강당 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기업만이 돈을 쓸어 담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서 이 나라 외식업계의 근본적인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칠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이민혁은 이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 청담 에이펙스의 정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의 그곳과 완벽하게 다른 세상으로 변모해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했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부활한 생명체처럼 펄떡거리고 있었다. 숨막히고 배타적이었던 엘리트주의의 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진심, 어린 환대와 인간미가 가득했다. 직원들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한 자부심이 묻어났고 직급을 뛰어넘어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깊이 존중하며 교감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홀 웨이터가 셰프와 웃으며 농담을 나누고 매니저가 청소 노동자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아침 인사를 건네는 기적 같은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새로운 총괄 매니저로 승진한 34세의 김현수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는 주방 막내 출신으로 바닥부터 8년간 구르며 올라온 인재였고 지윤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 발탁된 존엄성 리더십의 핵심 아이콘이었다. 과거 박유진이 내뿜던 억지스럽고 딱딱한 긴장감과는 180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선량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현수 매니저, 그래, 요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회장님,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객관적인 매출 지표도 미쳤지만 무엇보다 직원들 표정을 보십시오. 일할 맛이 납니다. 이민혁은 이미 아침에 최 전무로부터 보고받은 미친 듯한 데이터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새 정책 도입 후
불과 6개월 만에 청담 에이펙스의 고객 만족도는 62% 폭등했고 직원의 퇴사율은 무려 91%나 급감하여 사실상 0%에 수렴했으며 총 매출액은 43%나 미친 듯이 수직 상승했다. 직원을 사람답게 대하고 고객을 차별 없이 환대하는 도덕적인 결단이 그 어떤 악랄한 마케팅보다 압도적인 재무적 대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가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다. 장학 재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무려 47명의 직원들이 대학 학위부터 바리스타 최고급 자격증, 심지어 중졸 검정고시반까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지윤 이사님께서 그 복잡한 시스템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강지윤이 1층 사무실 쪽에서 태블릿을 들고 걸어 나왔다. 지난 6개월간 그녀가 이뤄낸 변신은 이 레스토랑의 변화만큼이나 스펙터클했다. 특유의 선량함과 따뜻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간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굳건한 권위를 뿜어내는 완벽한 리더로 진화해 있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회장님, 방금 이번 3분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최종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지윤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다. 나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끝내주는 소식입니까? 끝내주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회장님, 고객 종합 만족도 무려 98.7%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이 주관식 피드백들을 들어보십시오. 지윤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들뜬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태어나서 수십 년간 수백 군데의 미슐랭 식당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진정한 환대와 존중은 처음 겪어본다. 발레 파킹 직원부터 홀 매니저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을 데리고 밥 한 번 먹으려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곳 직원들은 단 1초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완벽하게 소속감을 느끼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민혁은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에서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꿔왔던 바로 그 완벽한 식당의 모습이었다. 이게 제일 감동적입니다, 회장님. 지윤이 마침내 눈물을 글썽이며 읽었다. 평생 막노동판에서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고생하신 칠순 노모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을 무서워하시는 어머니를 직원들은 마치 왕족처럼 섬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이 동네 건물들, 벽돌을 자기가 날랐다며 쑥스럽게 자랑하시자 총괄 매니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생의 한을 다 풀었다며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혁의 눈에서도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래, 바로 이겁니다. 지윤 이사.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진짜 세상입니다. 매장 순회를 돌던 중 이민혁은 과거의 박유진 체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들을 잇따라 목격했다. 명찰에는 다국어, 응대, 가능 언어와 함께 개인의 성취가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고 직원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검정고시 합격증, 바리스타 우승 상장, 그리고 휴무일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다녀온 보육원 봉사활동 사진들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이민혁의 가슴을 때린 것은 주방 보조 아주머니인 이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인사를 건넨 순간이었다. 회장님, 저 지난달에 중학교 검정고시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52의 나이에 중학생 딱지를 떼다니 꿈만 같아요. 게다가 저희 딸내미가 원래 엄마가 주방에서 식기 닦는다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숨겼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꼭 엄마처럼 멋진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회장님, 저희 가족의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었다.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운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분기 보고를 마친 후 지윤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이 기적 같은 지표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12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우리 명가그룹의 인간 존엄성, 사내 교육 시스템을
자기네 회사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컨설팅을 간청해 왔습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우리의 조직문화혁명을 기업 경영 성공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며 교수진들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혁은 자랑스러움과 경외심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당했던 가장 비참한 굴욕의 순간이 대한민국 경영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불씨가 된 것이다. 게다가 방금 전에는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예 우리 명가그룹의 서비스 교육 모델을 서울시 전체 요식업 허가 필수 교육 과정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답니다. 우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장님, 당연히 받아야지. 이민혁이 주먹을 꽉 쥐며 외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빼먹으려는 얄팍한 놈들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거칠의 쇼가 아니라 수년간 뼛속까지 조직 문화를 뜯어고칠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만 전수할 것이며 그 컨설팅 비용은 전액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 순간 최 전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KBS 구시뉴스에서 이 기적 같은 혁명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방금 박유진 전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혁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박유진? 그녀가 무슨 염치로 전화를 다 한단 말입니까? 지난 6개월간 정신과 심리치료를 뼈저리게 받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꼭 한 번만 만나 뵙고 싶다더군요. 이민혁은 고민했다. 괘씸한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고도 싶었지만 진정한 존엄성과 회복을 가르치는 리더로서 그녀에게 두 번째 변론의 기회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좋습니다. 강지윤 이사 배석하에 일정 잡으세요. 그녀가 정말 뼛속부터 개조되었다면 기회를 줄 것이고 아니라면 미련 없이 쫓아낼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민혁은 불과 반년 만에 수만 명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이 엄청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투자하는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내일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들을 만나 이 문화를 전파할 예정이었다. 명가그룹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인간 존중의 혁명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온 세상을 뒤덮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대한민국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무려 0명의 국내외 기업, CEO, 정치인, 학자, 기자, 그리고 인권단체 대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채 숨죽여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언론이 명명한 21세기 대한민국 경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이민혁은 대기실에서 자신이 1년간 미뤄왔던 가장 어려운 만남을 직면하고 있었다. 박유진이 바짝 얼어붙은 채 지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유진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온몸을 휘감았던 샤넬 수트와 숨막히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참회의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회장님, 유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저를 다시 만나주셔서 평생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지윤 이사에게 듣기로는 지난 10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독한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민혁이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볼 듯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해고당한 직후엔 세상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보니 그제야 제가 어떤 괴물이 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백을 이어갔다. 회장님, 저는 사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남의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셨죠. 제가 기를 쓰고 출세해서 상류층의 삶에 편입되었을 때 저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 콧대 높은 부자들의 역겨운 오만함을 제 진짜 성격인 양의도적으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 스스로 가장 악랄한 가해자이자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비극적 방어 기제였다. 그게 제가 회장님과 지윤 이사님,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끔찍한 죄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평생을 바쳐도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뼛속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꿨다는 겁니까? 유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쪽방촌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헐벗은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편견, 극복 교육을 수십 시간 이수했고, 제가 과거에 상처 입혔던 직원들과 손님들을 백방으로 수소문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다시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만들고 계신 이 위대한 혁명에 저 같은 쓰레기도 무언가 속죄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민혁은 긴 침묵 끝에 무거운 입을 열었. 당신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차별주의자에서 뼈저리게 회개한 자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아직 정신 못 차린 수많은 오만한 경영자들의 뇌리를 박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 당신을 우리 그룹 산하 존엄성 교육센터의 외부 초빙 강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강지윤 이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차별의 메커니즘과 파멸의 과정을 전국의 수만 명의 직원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맡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옛날의 그 오만함이 튀어나온다면 그 즉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입니다.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20분 뒤 무려 100여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민혁이 무대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다. 전국 생중계로 5천만 국민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확히 1년 전 저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재벌 회장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30분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하며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짓밟는 실패한 리더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강당에서 이민혁은 자신이 가난한 노동자로 위장해 자신의 식당에서 쫓겨났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낱낱이 한치의 가감없이 세상에 폭로했다. 장래는 경악으로 들썩였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급 나누지 않고 모두를 왕처럼 대우하기 시작한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기적을 보십시오. 매출액 67% 폭등, 직원 퇴사율 사실상 제로. 우리의 완벽한 재무제표가 증명합니다. 직원을 기계 부품 취급하고 손님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기업은 썩어빠진 도덕적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기업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인간 존엄성 기업 인증 마크 Human Dignity Certification 제도를 창설합니다. 직원과 고객의 출신, 배경, 외모, 학력을 일절 차별하지 않는 완벽한 포용성을 증명한 기업에게만 이 인증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부터 우리 명가그룹을 비롯한 이 인증을 받은 모든 선진 기업들은 노동자를 쥐어짜고 사람을 차별하는 미개한 악덕 기업들과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전면적으로 단절할 것입니다. 10분 이상 이어진 기립박수가 코엑스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선전포고였다. 이민혁은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이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킨 진짜 영웅을 소개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제가 평생토록 쫓아야 할 위대한 리더십의 표본이자 명가그룹의 영원한 영혼, 강지윤 총괄 이사입니다. 지윤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과거의 수줍은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의 결연한 눈빛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3, 영명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18개월 전 저는 시급을 받으며 식탁을 치우던 알바생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권력도 학벌도 돈도 아닙니다. 단지 이름 모를 낯선 사람에게 베푼 작은 진심 하나를 하늘같이 귀하게 여겨준 어느 위대한 리더의 결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리더 여러분, 제발 우리 사회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보석 같은 재능들을 학벌과 겉모습이라는 천박한 편견으로 짓밟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사람의 존엄성에 투자할 때
그들은 당신의 회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려 200개가 넘는 재벌 및 중견 기업들이 즉각 존엄성 인증 제도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명가그룹의 모델을 전국 공공기관 의무 교육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밤 이민혁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52살의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했던 주방보조 이씨 아주머니였다. 회장님, 저희 딸이 오늘 경영학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네요. 나중에 커서 이민혁 회장님처럼 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목숨처럼 지키는 위대한 기업가가 되겠다고요. 돈과 존엄성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저희 가족의 세상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이민혁은 눈물 고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대한민국 8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정문에는 인간 존엄성 인증 마크가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임을 그는 완벽하게 증명했다. 5년 전 낡은 소나타를 끌고 와 자신의 식당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겪었던 그 비참한 굴욕은 그의 인생의 가장 끔찍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할 눈부신 기적의 위대한 시작이었다.